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 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여러가지 이슈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와 시진핑 관련의 무역 전쟁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종에 대한 흐름. 최근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종이 제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시진핑 무역 전쟁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3월 23일 날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쪽에 600억 달러 규모, 64조 8천억 정도의 규모로 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국이 이렇게 발표하는 반면에 중국은 일단 뭐 30억 달러 규모로 일단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했죠. 미국이 600억 달러를 했는데 중국이 30억 달러밖에 못했냐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용히 넘어가는 듯 했는데 4월 4일날 또 발표를 하죠. 500억 달러 규모 산업용 로봇, 우주 항공 부품, 화학 제품, 의료기기 약 1300여 개에 대한 품목을 가지고 25% 관세를 때립니다. 그러니 일단 그 중국도 거기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죠. 역시 미국산 대두, 자동차, 화학 제품 106개 품목에 25%를 부과를 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두 부분이죠. 이 대두가 왜 대두를 했냐?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응집해 있는 지역이 거의 이 대두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조 정도를 생산을 한대요. 그리고 생산을 하는 거에 30% 정도, 한 4조 5천억 정도를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30% 정도에 부과하는 부분에 관세를 부과를 하면 상당히 이 관련된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도가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중국 쪽에서 부과를 한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00억 달러 상당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중국의 관세를 왜 부과를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중국과 교역에 있어서 미국은 매년 400조 정도 적자를 합니다. 그러니 결국 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약으로 제시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적자폭을 줄이겠다.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위 선점인데,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탑픽적인 이슈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드론,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굳건히 좀 하면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1월의 중간 선거에 계속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만 해도 30%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 관세 얘기를 하면서 슬슬 올라가더니 이제 40%까지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트럼프나 시진핑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장기화로 끌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3월 달에 발표했었던 부분과 4월 달에 발표했었던 부분은 기간적으로 좀 틀릴 수 있지만, 일단 60일간의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 수렴 후에 5월 말쯤에 이제 4월 관련된 부분은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딱 뭐 지금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을 거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 두 나라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930년대 대공황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 두 나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협의를 계속 찾고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이오 제약주들인데,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가장 유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학회입니다. 학회.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서 학회가 열려 있는데요. 미국 암 학회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실험을 준비하거나 이제 3상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업체들에 대한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까지 끌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올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 임상 종양학회의 초록 발표가 5월에 있고, 그리고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컨벤션 바이오 컨벤션 USA가 6월 4일부터 7일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할 때마다 어떠한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신약 관련된 임상 3상은 메지온이나 신라젠, 그리고 바이로메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너릭, 줄기세포, 그리고 치매는 이제 정부 정책까지 연결이 됐죠. 줄기세포와 더불어서.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정부 정책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모습이고, 또 최근에는 또 유전자 진단까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키트나 진단 시약을 만드는 업체들도 관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염병,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특별히 제가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말라리아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관련된 질병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WHO에서 WTO나 HO와 연계를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바이오 제약이면 완전히 이상한 종목들도 다 끌어다가 상승을 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좀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하면 지지부진할수록 관련 또 제약 바이오는 더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인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예상했었던 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나 올해 말로 갈수록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환율도 있을 것이고, 작년에 환율이 한 1100원 선에서 지금 1060원, 50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갤럭시 9이 S9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뭐 얼마만큼 많이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올해 1분기까지는 수혜를 본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S9이 뭐 얼마나 많이 팔리지 않으면 고스란히 이게 또 비용으로 치닫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북미 쪽에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이냐. 그래서 반도체는 뭐 올해 한 상반기까지 뭐 길게 한 하반기까지도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IM 그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쪽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에 부진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적을 보였죠. 오늘 26%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놀라운 수치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6% 하락을 하고 있다. 이미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됐다라기보다는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 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다가 언제 그럼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냐? 액면 분할 이슈가 있죠. 액면 분할 5월 4일 날 이루어지고요. 4월 30일부터 정지를 해서 5월 1일에는 그러니까 근로자일이니까 휴식, 그리고 5월 2일과 5월 3일, 그래서 3일간의 조정을 거쳐서 5월 4일 날 아마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조만간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0만 원이지만 이제 5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면 5만 원이죠. 5만 원. 네. 그래서 어감 자체도 틀리고 흔히 말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뭐 지금 40만 원이 흔히 말하는 500만 원 가는 그거보다는 5만 원이 10만 원 가는 게 더 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시장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 기회가 또 있을 때 또 다시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그런 건덕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매매를 하면 결국에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강한 업종으로 매수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0에서 한 820포인트 정도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거래 소장도 마찬가지로 한 2500에서 한 2000 좀 낮게는 한 2350에서 2400 정도 아직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